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 문제를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제 채널이 아직 많이 작아 나중에 영상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찾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진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 과연 사실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불필요한 검진이 오히려 불안과 병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많은 검사를 권하지만 정작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검사 2가지와 피해야 할 3가지 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의 건강 계획이 훨씬 더 분명해지실 겁니다.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더 안전하고 빠뜨린 병이라도 있을까봐 걱정되신다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말에 흔들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무분별한 검진이 오히려 불안과 걱정을 불러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만나왔거든요. 건강하신 분이 검사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검사가 도움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의료는 분명 과학이지만 동시에 상업이기도 합니다. 종합검진센터에서 제시하는 패키지 검진 안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검사를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이 과정에서 의미 없는 소견이 나오면 환자는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세 은퇴 교사 이춘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딸의 권유로 유명 종합병원에서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평소 별다른 증상도 없고 혈압약 하나만 드시는 건강한 분이셨죠. 그런데 검진 항목 중에 심장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부분은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심장 초음파 소견에 경미한 변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경미한 변화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이후 그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즐기시던 등산은 물론이고 동네 산책도 무서워하기 시작하셨어요. 계단을 오르면 심장이 뛰는 게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며 엘리베이터만 타셨죠. 밤에는 심장이 멈출까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고요. 결국 몇 달 후에 심장내과를 따로 찾아가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정말로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었어요.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제한을 둘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달 동안 그분이 겪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처럼 검사는 병을 찾지 않았지만 불안이라는 새로운 병을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증상도 없는데 심장 초음파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등산을 즐기고 계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검사는 필요한 때, 목적이 분명할 때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 말이죠. 증상도 없고 위험 요인도 없는 경우라면 검사보다는 생활 습관 관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금연,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수면 같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습관들은 검사로는 발견할 수 없는 미래의 질병까지 예방해 주거든요. 앞으로 검사를 권유받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에게 꼭 필요한 건가요?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있다면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검진보다는 현재 내 건강 상태에 맞는 개별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혹시 대장 내시경 받기가 부담스러우시다고 미루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검사 전 준비도 번거롭고 검사 자체도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대장암의 특성을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대장암은 정말 조용한 암입니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복통이나 혈변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다행히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이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되거든요. 이 용종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자라서 암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69세 은퇴 공무원 정해철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소화기 질환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어요. 속도 튼튼하고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도 없으셨죠. 그런데 딸이 계속 대장 내시경을 받으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그런 불편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며 미루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워낙 성화를 부려서 마지못해 예약을 잡으셨어요. 검사 전날장 청소하는 것도 힘드셨고 검사 당일에도 긴장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직장 부위에 1cm 정도 되는 용종이 보인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의사는 바로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크기였어요. 일주일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용종에서 이미 암세포로 변하기 시작한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만약 1년이나 2년 더 늦었다면 완전한 암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수술도 필요하지 않았고 항암 치료도 받지 않으셨거든요. 단순히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한 것만으로 대장암을 완전히 예방한 셈이었습니다. 만약 딸의 권유를 계속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지금도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고 계세요. 다행히 재발이나 새로운 용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분 말씀이 그때 딸 말을 들었던 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대장 내시경의 힘입니다. 단순히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아예 예방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검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죠.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50세 이후부터는 5년마다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용종이 발견되었다면 크기와 개수에 따라 1년에서 3년 간격으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해요.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불편함으로 5년간의 안심을 살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 아닐까요? 검사 전 준비가 번거롭더라도 가족과 함께 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대장 내시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혹시 속이 쓰리거나 아픈 증상이 없다고 해서 위내시경을 미루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 감염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 위암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이 있어야 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위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65세 주부 윤미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위장이 튼튼하신 분이셨어요. 매운 음식도 잘 드시고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같은 증상도 거의 없으셨죠. 그래서 위내시경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국가검진 안내 문자가 왔을 때 부인이 한 번은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사실 귀찮으셨지만 공짜니까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예약을 잡으셨어요. 검사 받기 전날까지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의 아래쪽 부분에 작은 궤양 같은 병변이 발견된 거예요. 의사는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으셨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는데 초기 위암이었습니다. 크기는 1cm 정도로 작았지만 분명한 암이었어요.
그분과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일찍 발견해서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암이 위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림프절 전이도 없었고 다른 곳으로 퍼지지도 않았어요. 내시경 절제술이라는 방법으로 암 부위만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열어서 위를 잘라내는 큰 수술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수술 후 회복도 빨랐습니다. 2박 3일 입원하고 퇴원하셨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했어요. 지금은 수술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고 있지만 매번 깨끗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분 말씀이 만약 그때 귀찮다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2년이나 3년 후에 증상이 나타났을 텐데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수술도 받아야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위내시경의 중요성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받아야 할까요?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염이나 위축성 변화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으로 간격을 좁혀야 해요. 가족력이 있다면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다면 반드시 치료받으시고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세균은 위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거든요. 국가검진 문자가 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예약하세요. 2년에 한 번 하루 반나절의 불편함으로 위암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일 아닐까요? 위내시경은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생명보험과 같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혹시 심장이 걱정되어서 미리 심초음파를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심장 초음파 자체는 분명 중요하고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증상 없는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는데 이런 변화들이 검사에서는 마치 질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74세 전직 택시기사 오태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종합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패키지에 심장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분은 특별한 심장 증상이 없으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일도 없었고 계단 오르기나 빠르게 걷기도 별 문제 없이 하셨죠. 혈압도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심초음파 결과지를 받아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동맥판이 두꺼워졌고 좌심실 벽이 약간 두꺼워진 소견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나이에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그분에게는 두꺼워졌다는 말만 귀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며 걱정이 시작되었어요. 그날부터 그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즐기시던 동네 산책도 무서워하기 시작하셨어요. 조금만 빨리 걸어도 심장이 뛰는 게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며 불안해하셨죠. 밤에는 심장이 멈출까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고요. 그런 상태로 몇 달을 보내시다가 결국 큰 병원 심장내과를 찾아가셨습니다. 정밀 검사를 다시 받으셨는데 심전도, 24시간 활동 중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 주를 불안하게 보내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습니다. 심초음파에서 보인 변화들은 정말로 74세 나이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었어요.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제한을 둘 필요도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의사는 오히려 그분의 심장이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고 했어요.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동하고 활동해도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셨지만 그 몇 달 동안 겪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잠을 못 자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심장을 걱정하느라 전체적인 건강이 나빠진 셈이었죠. 만약 처음부터 심초음파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을 텐데 말이어요.
그렇다면 심초음파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 숨이 차거나 어지러울 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뛸 때 같은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심전도에서 이상이 발견되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죠.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 상태라면 심초음파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죠. 금연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실제로 심장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심초음파 검사는 보류하세요. 대신 매일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날 때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검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증상 없는 상태에서 받는 뇌 MRI와 전신 PET 검사입니다. 혹시 치매나 암이 걱정되어서 미리 이런 검사들을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런 검사들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무증상인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밀한 검사라서 작은 변화까지도 모두 잡아내기 때문입니다. 뇌 MRI의 경우 나이가 들면 뇌에도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작은 혈관들의 변화나 미세한 위축 같은 것들이죠. 이런 변화들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인데 검사지에는 마치 질환처럼 기록됩니다. 결과를 본 환자나 가족들은 크게 놀라게 되죠. PET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가 당분을 많이 소모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인데 염증이 있는 부위도 똑같이 밝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암이 아닌 단순한 염증도 의심소견으로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매우 높고 방사선 노출량도 상당합니다. 70세 소상공인 박도현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중에 친구가 PET 검사를 받고 조기에 암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받아보기로 결심하셨어요. 검사 비용이 150만 원 정도였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췌장 부위에 의심스러운 소견이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그분과 가족들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췌장암은 워낙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식욕도 떨어지셨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걱정에 잠겼고요. 이후 한 달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추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CT, MRI, 내시경, 초음파까지 온갖 검사를 다 했어요.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받느라 병원에서 보낸 시간만 해도 며칠이었고 비용도 추가로 수백만 원이 들었어요. 결국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췌장에 암은 없었어요. PET에서 보인 소견은 단순한 염증이었던 거죠. 아마 검사 받기 며칠 전에 술을 조금 마신 것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행이었지만 그 한 달 동안 그분이 겪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불면과 불안으로 체중이 5kg이나 빠지셨고 혈압도 올라갔어요. 건강을 확인하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된 셈이었죠. 그분 말씀이 차라리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PET 검사를 받은 것을 후회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사들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뇌 MRI의 경우 심한 두통이 지속되거나 기억력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을 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때 필요합니다. PET 검사는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후 병기를 확인하거나 치료 후 재발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돼요. 무증상인 상태에서 이런 검사들을 받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의미 없는 소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대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에 집중하세요. 체중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식사와 수면 패턴을 기록해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상한 증상이 지속될 때만 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은 많다고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대장 내시경과 이내시경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생명보험 같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증상 없는 상태에서 받는 심초음파나 뇌 MRI, PET 검사는 오히려 불안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검사를 권유받으시면 꼭 필요한지,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충분히 확인해 보세요.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검사실이 아닌 일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기, 싱겁게 먹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금연과 절주 같은 기본적인 건강 수칙들이 어떤 비싼 검사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일상에서 건강을 지켜내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필요한 검사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나누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